12K에서 13K를 보고 있는데 이때 변화가 8000K까지 보는 구간이 되려면 음봉이면 이걸 보는 거고 양봉이면 하락이 끝이라 보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힌트가 나갔어요 이미. 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코로나가 조금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건강하시고요.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합니다. 불쾌지수도 정말 올라가는 이때 비트코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생각 드시는 분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 마시고요. 항상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지루한 장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요, 제가 계속 관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제가 바라보는 더 큰 흐름상 어떻게 비트코인이 갈지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상승을 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여기였어야 하는데 이 부근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하방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하방의 흐름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3,700만 원 이상. 저는 이 가격 이상은 사실상 올해 안으로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줄기차게 드려왔고요. 그리고 현재 흐름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 저는 마지막 파동에서 지금은 계속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였고요. 좀 더 이제 먼 미래까지 한번 제가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사실상 보고 있는 파동은 이 파동이에요. 여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저항대에서 또 한번 걸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는 현재 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관점상 멀리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흐름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큰 파동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안에서 잔파동을 그리자고 하면 현재 부근이 되겠죠. 이 파동 안에서 상승 후 반등이 왔을 때 이 부근 이상은 못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시 빠지는 흐름상 그때는 이 저점을 깨고요. 그때는 이 매물대까지도 보러 간다고 보고 있고, 보고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이 고점을 못 넘기고 파동상 또 한번 그리면서 쭉 빠지는 흐름으로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상 이 안에 갇히게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게 보시면 이제 반감기 이후까지도 적용이 되겠죠. 2025년.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2025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을 간다. 저는 사실상 못 갈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파동상 이 전체적인 차트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던 어떤 이슈들이 다 소진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상으로 이 차트상 이렇게 가서 만들어지는 파동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시나리오상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러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인 차트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트상 저는 지금 상승 후에 빠지는 차트상 나오는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분출하는 차트가 진짜 파동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낮춰지겠죠, 가격상. 그래서 낮춰지고 쓰리바닥을 만들고 가는 파동이 2028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 반감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도권에 안착이 되면서 반감기 이슈와 그리고 우리 그 전체적인 국제 규약의 연도가 대부분 반감기 이후로 스탠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상승은 반감기, 이번 한 해의 반감기 이슈가 아무렇지 않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받는 게 진짜 저는 파동상 제도권화의 진짜 상승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저는 반등 이외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파동을 보고 있고요. 일봉상 참 더디게 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일봉상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얘가? 일봉상으로는 벌써 3, 6, 7, 8, 9 9개 일봉이 음봉이 떴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주봉상 제가 2개의 봉 안에서 지금은 결판이 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보다 이걸로 써드릴게요. 더 보기 쉬우니까. 주봉상 2개, 일봉상 14개의 봉이겠죠. 14개의 봉 동안 제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려고 하면 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14개 일봉상 봉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고 하면 하락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구간이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위아래로 지금은 다 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알트들이 그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기존의 스트라티스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트가 지금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수익 청산을 가져가면서 선물 시장의 롱숏 비율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 하락으로 가더라도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주봉상 11일과 18일의 마감 동안에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주봉이 끝나려면 11일이고요. 11일에 주봉이 끝나려면 18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봉상 음봉 두 개인데 제가 뭐라고 했죠? 주봉 음봉상 이전 직전 저점의 주봉을 깨버렸어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생성되는 봉이 저는 주봉이 확정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주 18일에 끝나는 주봉은 저는 말아올리는 양봉이어야만 이게 상승을 턴을 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또한 주봉이 음봉이다. 그러면 정말 8,000대까지도 열어둬야 돼요. 결국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12K에서 13K를 보고 있는데 이때의 변화가 8,000K까지 보는 구간이 되려면 18일의 종가가 음봉이면 이걸 보는 거고 양봉이면 하락이 끝이라 보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힌트가 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 주 11일에 끝나는 주봉은 일단 지켜보는 봉이 확실히 맞고요. 왜냐? 제가 항상 양봉을 등지고 살아있죠. 근데 양봉을 등지려고 하던 차에 주봉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손절이 나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양봉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봉의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보통 그 직전 봉이었던 이 거래량에 실렸던 봉을 또 한 번 깨는 봉이 나올 수 있어요. 고로 17일까지 나오는 봉은 좋은 봉은 아니다. 그러면 18일에 나오는 봉이 양봉인지 보고 긴 꼬리를 다는지 보고 사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러면 많게 이하까지 깨를 의도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근데 18일날 나오는 봉이 음봉으로 꽉 찬 음봉으로 때려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8,000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중요한 힌트 이렇게 영상 초반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얘네가 지금 뭘 만들었냐면 차트상 이미 저항 부근에서 나왔던 이 추세 라인에 끝까지 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일자로 계산을 해보면 딱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며칠이 남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값이었던 여기 부분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선상 마지막 라인이에요. 근데 어제 달러 차트로 보면 일봉이 양봉이 나왔죠. 이런 차트들은요. 지금 이 부근에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상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차트는 말 그대로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롱숏 차트에서 청산시키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봉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다? 종가. 지금 비트코인이 5%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일 아침까지도 유지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5% 급등했는데 내일 새벽에 5% 다시 빼면 이게 다 물리는 차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이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끝나는 봉을 보고 사야 확실히 안전하다는 거고요. 11일까지 시간이 많아요. 잘 보시면 오늘이 월요일 기점이죠. 오늘이 월요일 기점인데 지금 4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아직까지 6일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일봉상 6일인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죠? 1차적으로 음봉은 여기예요. 왜냐면 이때 나왔던 저가를 아직 깨지 못했고 직전 저가만 깼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형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흔드는 차트를 만들 수 있다 했죠. 그 얘기는 지금 한계상으로 보면 현재 19,113과 지금 남은 16,749 원상 16,749달러와 19,113달러를 봤을 때 2,500불에서 2,800불 사이거든요. 이 안에서 하락 흐름을 가져가지만 이번 주가 음봉으로 깨려면 1차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의 목표는 직전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깨고 다시 반등을 하고 눌렸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아마 목표치는 여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이 목표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스탠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12,000, 13,000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9,000인데 직전 저점에 저점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13,000을 보겠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가 있다는 것도 결국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있는 것처럼 지금 19,000이라는 것도 직전 저점과 저점이 깨져야만
이 하단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함부로 12,000, 13,000 그리고 8,000을 볼 수 없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관점은 12,000과 13,000이 맞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19,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17,794라는 직전 저점을 깨야 돼요. 그게 깨야만 12,000과 13,000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 거고요. 12,000과 13,000이 막상 올지언정 주봉의 종가의 방향에 따라서 그 이하까지도 열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내일 모레는 내일이 있어야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방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일단 확인을 해야 하고 그 확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일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주의 전략과 이번 주에 나오는 스탠스가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 방향이 정말 맞았다면 그 다음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다음 주의 미래가 아니라 일단 이번 주의 미래부터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예상해 보고요. 반대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의 파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차트가 지금 이 저항상 분명히 흐름상 하락을 맞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 다시 쌍바닥, 지금 외바닥이 나왔고 다시 삼각수렴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돌파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서 지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내일 모레가 오려면 내일이 와야겠죠. 결국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쌍바닥으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점을 받아야 돼요. 결국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22,000에서 지지를 받아야겠죠. 결국 차트로 보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더 큰 상승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진짜 슈퍼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절대 지금은 외바닥보다 아래에서 지지가 나오면 안 되고 지금 구간에서 양봉에서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원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달러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승이 맞다고 하면 장대 양봉으로 뽑아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추세상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일까요? 일단 큰 추세상으로 보면 주봉도 일단 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 한번 올려드렸어요. 바이낸스 차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죠? 3일봉이 음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나오는 패턴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는 봉이 어떻게 된다? 점점 거래량이 실리고 봉이 커진다. 근데 지금 고점 점점 내려가고 있죠.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저점이 그리고 점점 낮춰지고 있죠. 그 다음 이번 3일봉이 1일하고 19시간 나왔어요. 1일하고 19시간 남았죠. 이 봉도 만약에 깨는 봉이 맞다고 하면 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봉보다 큰 봉이 나오겠죠. 그럼 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존 저점까지 직전 저점까지 깨려고 가겠죠. 1일하고 19일이면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거죠? 6일하고 7일 사이라는 얘기예요. 요때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되면은 시간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 이제 금, 토, 일이 되겠죠. 그러면 수, 목, 6, 7일 동안에 저점을 깨러 간 다음에 반등을 다시 지지니까 한번 튀어 올라오겠죠. 찍고 남은 시간 소진시키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빠지면 스탠스당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다시 하락형 차트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3일봉상으로 보면 저점 한번 나왔고 또 저점 깨고 마지막 3일봉 저점. 그때의 저점은 어떻게 될까요? 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꼬리를 만다. 그게 뭐다? 회귀. 그게 뭐죠? 이격도상 회귀라고 합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감아 올리기 위해서 회귀를 한다. 그게 회귀입니다. 하나, 둘, 셋.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는 확인해야 할 건 이게 정말 찐 반등이면 이 추세선상 돌파 흐름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게 아니면 다음 3일봉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일하고 19시 안에 또다시 저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 깨게 되면 일단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판단하는 게 이번 주에 스탠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정말 웬만하면 요점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다? 내일 모레 그리고 한 달 뒤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그 한 달 뒤도 결국 내일이 하나씩 모여서
맞춰서 오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 하락만 보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하락이 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무작정 12,000, 13,000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현재 19,124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지 영역인 17,000부터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는 게 먼저 스탠스 1이 돼야겠죠. 그 다음이 12,000, 13,000이 돼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19,000에서 13,000을 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 7,000달러는 사실상 삭제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해요. 근데 이 말이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달하는 입장에선 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포모를 형성하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피 같은 돈이 날아가고 손절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에 있어서 신중하게 뱉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락을 할 때는 정말 이 순간에도 정말 고민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일 모레를 볼 게 아니라 내일 모레도 결국 내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고요. 그 며칠 전 영상부터 그러니까 현물 시장은 반드시 매수를 하고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반면에 선물 시장은 제가 꼭 반드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띠띠빵빵이나 부릉부릉 이런 소통방에서 많이 입장하셔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하단 댓글에 선물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미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방이니까 굳이 상담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상담 신청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준환이었고요. 오늘 영상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 또한 아직 현재 시기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텔레그램 통해서 그리고 영상 통해서 현재 즉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습하지만 그리고 건강 유념하시고요.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 빵빵 부릉 부릉 감사합니다.